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창궐하고 나서 가장 어려운 곳 이러면요, 세 군데를 딱 지목을 할 수가 있어요. 세 군데를. 항공산업, 여행산업, 호텔업, 숙박업이죠. 숙박업. 이 세 가지가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고요. 또 이 세 가지 업종에서 구조조정도 지금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감원 칼바람을 지나서 감원 태풍으로 마구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 개 업종에서는요, 전부 다 하나같이 유급휴직 내지는 무급휴직을 주고 쉬게 했어요. 그것도 직원의 적게는 50%, 많게는요 95%의 직원까지도 집에서 쉬게 했단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행기가 떠야지 경영을 하죠. 영업을 하죠. 비행기도 안 떠니까 항공업은 항공업대로, 여행업은 여행업대로, 게다가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호텔도 죽을 맛이에요. 호텔도. 그야말로 호텔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정부가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도 사실상 항공이나 여행이나 호텔업계는 9월에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고용특례업종으로 다시 지정을 하면서 2달을 연장을 했어요. 그 2달이 10월, 11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에 다가온 겁니다. 11월에 다가오니까 이제는 뭐 유급휴직이 무급휴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급휴직으로. 무급휴직은 뭐예요? 무급입니다. 그야말로 월급이 안 나갑니다. 월급이 안 나갑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임금의 90%를 이게 지급을 하거든요. 그럼 이 90% 중에 90%는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줬고요. 나머지 10%만 항공업계나 여행업계나 숙박업계, 호텔업계가 이게 내줬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11월이면 끝나요. 그럼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습니다. 항공업계가 가장 힘듭니다. 뭐 아시아나하고 태평양은 아니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한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저가 항공사 9개잖아. 9개. 여기도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몰아칠 겁니다.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직원의 절반을 지금 정리하고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잖아요. 이스타항공. 항공 쪽에는요 구조조정의 감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것도 수만 명이 길거리로 나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벌써 수천 명씩 나오고 있고요. 여행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업계도 이게 뭐 감원 칼바람을 여기는 벌써 지났어요. 규모가 작은 여행사들은 이미 망했습니다. 이미 망했어요. 그야말로 줄폐업 줄도산이란 말이 어울릴 만큼 굉장히 많은 여행사들이 망했습니다. 여행사들이 지금 2만 개가 훨씬 넘잖아요. 그 많은 여행사들 중에 작은 여행사일수록 못 버티고 다 망해서 나자빠진 거죠. 심지어 말입니다. 이제는 1위 여행사도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바로 하나투어예요. 하나투어 매출 보세요. 2019년 3분기도 영업손실이 27억 원이 났어요. 매출은 1832억 원 있는데, 그런데 2020년 3분기 보세요. 매출이 어떻게 됐죠? 10분의 1도 아니죠. 10분의 1도
1,800억 원의 매출이 100억으로 떨어졌어요. 100억으로. 세상에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영업손실은 매출 100억인데 영업손실은 302억이에요. 302억. 이러면은 살아날까요? 못 살아납니다. 못 살아나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회사를 접는 수순으로 가야 돼요. 여행박사 같은 경우는 회사를 거의 접었잖아요.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투어도 마찬가지예요. 전 직원을 무급휴직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 직원이 2,300명이나 돼요. 2,300명.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무급휴직을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4개월이 말이 4개월이지 사실상 말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감언내관이 터졌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는 감언 칼바람이 여행업계 1등 부동의 1위 업체까지도 지금 덮쳤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됩니다. 결국은 여행 쪽에서는 모든 곳이 1위 업체까지도 이렇게 구조조정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이 이 정도니까 1,800억 원 하던 매출이 100억을 했으니 도대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국내 여행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1위 업체가 100억이니까 거의 뭐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가량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문제는 내년 4월까지 전 직원을 무급휴직 2,300명을 보내는데 내년 4월에 가서도 여행이 안 뚫리면 어떻게 돼요? 뭐 다행히 좋은 소식은 들어오고 있어요. 화이자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됐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지만 이게 보편적 접종,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보편 접종까지 가려 그러면 내년 말까지는 가야지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그럼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년 말까지 여행업계가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저는 못 버틴다고 봐요. 결국은 여행업계는요. 여기에서 종사하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최악으로 갑니다. 지금 하나투어만 이렇다? 아니에요. 2위 업체인 모두투어도 마찬가지고요. 3위 업체인 노랑풍성도 마찬가지. 전부 다 영업을 멈춘 상태입니다. 멈췄어요. 결국은 모두투어에도 똑같은 일이 지금 하나투어와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노랑풍선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한파에 감은 칼바람은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거죠. 최악입니다. 호텔업계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호텔업계도 40년이 넘은 그런 호텔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텔업계도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남의 명물 이러면 진짜 많은 호텔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강남 고속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팔레스 호텔은 그 어느 때보다 어느 곳보다도 작지만 굉장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40년이 넘었으니까 말입니다. 비즈니스 호텔로서 거기가 손색이 없고요. 강남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다양한 행사들, 포럼들이 자주 개최됩니다. 그런데 그 강남의 팔레스 호텔이 문을 닫습니다. 그 정도로 호텔업계는 어렵고요. 롯데호텔이라고 그렇지 않느냐? 마찬가지예요. 롯데호텔도 지금 희망퇴직을 받고 있으니까 사실상 엄청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항공, 여행, 숙박 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구조조정의 어떤 칼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칠 겁니다. 11월이 됐으니까 고용유지지원금 이제 끝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11월부터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을 거다. 이게 내년 3월까지 연장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여기 기업들까지 가게 되면 3월에 가면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또 많은 사람들. 지금 현재 말입니다, 여러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8만 개가 넘습니다. 8만 개가.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마감이 될 거예요.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게 6개월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나씩 마감이 되면서 이제 180일에서 이제 240일로 갖는 건 특례업종만 240일로 갖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기업에서 인건비를 부담 못한다. 하나투어처럼 이렇게 무급휴직으로 간다. 그러다가 사실상 정리해고 순순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질 겁니다. 연말까지는 항공이나 여행이나 숙박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이 끝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릴 거예요. 이 추위에 말입니다. 이 추위에. 그리고 이게 계속 2, 3월까지 가다가 3월부터는 대출 만기 연장 이제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이제 대출 갚아야 돼요. 그때부터 또 다시 실업자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원의 도미노는요.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사실상은 다 미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상 다 미뤄서 이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경제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 경제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충격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는 생각보다가 지금 심각한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